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7살 된 아줌마이고 이번에 제 인생의 기로에서 엄청난 선택을 하게 되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됩니다. 저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25살에 결혼을 했는데 가난한 저희 집에선 제가 하루라도 빨리 시집을 가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20살 때부터 결혼할 남자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마침 저와 같이 화학공장에 다닌 아는 언니의 남자친구가 소개시켜줄 남자가 있다며 넷이서 만나자고 했고 그렇게 만난 사람이 남편이 되었어요. 남편은 저보다 4살이 많았고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왜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고 이런 제 형편에 제일 잘 어울리는 사람이었죠. 남편은 부모님이 계시긴 하지만 어려운 집안 형편 때문에 고아원에서 자란 사람이었고 고아원에서도 정말 힘들게 자랐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런 남편의 삶과는 달리 생긴 건 무슨 부잣집 아들처럼 생겼었어요. 키도 훤칠하고 피부도 뽀해 얼굴에 광이 번들번들하게 났죠. 남편 말로는 본인 삶 자체가 가난하니 어디 가서 무시당하지 않으려면 겉모습이라도 반듯하게 하고 다녀야 된다고 했어요. 남편 말대로 생긴 대로 논다고 항상 반듯하고 바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연애를 하는 2년 동안에도 단 한 번도 헤어지지 않고 꾸준히 사귀어왔죠. 저한테 큰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무슨 일을 부탁해도 고맙다, 미안하다라는 정중한 말을 하곤 했어요. 참 괜찮은 사람이었죠. 그리고 2년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렸고 결혼식 할 돈도 없어 집안 어르신들만 찾아다니며 인사를 하고 가족들에게는 식사 대접을 하고 혼인신고만 하고 살았어요. 그러던 중 저와 초등학교 때부터 아주 친하게 지낸 친구가 미국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이 친구로 말하면 아주 부잣집 딸에 저와는 반대로 태어날 때부터 입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친구인데 걔네 아버지가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공장을 크게 하셨어요. 얼마나 부자인지 18살 고등학생밖에 안 된 애한테 용돈으로 300만 원씩 주던 그런 집이었으니까요. 제가 이런 부잣집 친구랑 가까워지게 된 게 의아하실 텐데 저희 엄마가 이 친구네 집에서 오랫동안 가정부로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저랑 엄마랑 동생이 이 친구네 집 다락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 나이가 동갑인 친구는 매번 저랑 같이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하고 집에 돌아와선 인형을 갖고 인형놀이를 하며 시간을 보냈어요. 솔직히 말이 친구 사이지 제가 걔 시녀나 다름없었어요. 매일 책가방 들어주고 급식 대신 받아주고 심부름까지 대신 다 해주었으니까요. 그런 상하관계로 20살이 될 때까지 지냈는데 그래도 항상 그 친구가 저를 잘 챙겨주니까 저도 잘 지낸 거죠. 그렇게 저는 20살이 되자마자 그 집을 나와 화학공장에 취직을 한 거고 그 친구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거죠. 그렇게 6년 만에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고 고맙게도 저를 찾는 전화가 와서 제 결혼 소식까지 알렸습니다. 친구는 다음에 네 남편도 소개시켜달라고 했고 이제 한국에 돌아왔으니까 자주자주 만나자는 말도 했어요. 그리고 얼마 뒤 제가 친구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솔직히 제 남편이지만 사는 건 가난하고 돈은 없어도 겉모습은 그런 떼국물 티가 나지 않기에 어딜 같이 다녀도 의기양양하긴 했어요. 친구도 저랑 안 어울린다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이런 남편에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생기게 되었고 번지르르 했던 겉모습에 스크래치가 나게 되었어요. 바로 남편이 다니던 가구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고 중졸 출신인 남편은 어디 가서 취직하기가 힘들었어요. 점점 구직에 실패한 남편은 하루 종일 집에서 술만 마시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점점 난폭해지고 있었죠. 제가 알던 남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하나 있는 딸 자식은 나 몰라라 하고 돈 벌 생각은 하지도 않는데 제가 이런 속상한 얘기를 엄마한테 하니 엄마가 제 친구네 집에서 친구한테 이 말을 흘려 했다네요. 그러니 며칠 뒤 친구한테 연락이 왔는데 야, 너 뭐가 그렇게 어려워? 너 그렇게 어려우면 네 남편 우리 아빠 공장에 취직시키면 되잖아. 너랑 나랑 몇 년 친구인데 내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니? 나 우리 아빠 공장에서 부사장으로 있으니까
내가 네 남편 취직시켜줄게 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친구의 그 말에 고맙다고 전화상으로 고개까지 숙이며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고 몇 번이나 얘기를 했네요. 그렇게 저희 남편은 94일생으로 친구 아버지의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남편도 이제부터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겠다며 내가 처복 하나는 끝내준다니까 라며 좋아라 했네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남편이 제 친구에 대한 무한한 신봉을 하기 시작했어요. 마치 제 친구가 교주라도 되는 듯 친구를 찬양하고 따랐죠. 사실 그럴 만도 했던 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진 제 남편을 취직도 시켜주고 사람 노릇하게 해주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뭐 가끔씩 제 친구 칭찬을 너무 과하게 질투가 날 때도 있었지만 남편 입장을 생각하면 그러고도 남겠다 싶어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남편은 점점 도가 지나쳤고 저와 친구를 비교까지 했어요. 당신은 정화 씨랑 동갑인데 피부가 왜 그렇게 푸석푸석해? 뭐라도 좀 찍어바르고 그래라. 정화 씨보다 당신 보면 참 비교된다 라고 하는데 그 말에 당신이 정화를 만날 일이 있어? 걘 공장에 출근도 안 한다고 했는데 공장 기름때 냄새 구역질 난다고. 그러니 그래도 정화 씨가 우리 부사장님인데 가끔 오고 그러지. 암튼 관리 좀 하라고 라고 하는데 저런 말을 하는 남편을 흘기며 그럼 당신이 돈을 그만큼 벌어가지고 오던가 라며 넘겼네요. 하지만 남편과 제 친구 사이가 의심이 들었던 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퇴근 시간이 항상 늦어지면서 들어오고 난 뒤에는 남편의 몸에서 항상 제 친구의 향수 냄새가 났었죠. 친구가 그 향수를 워낙 좋아해 한번 뿌릴 때 거의 반 통이 넘게 뿌렸는데 얼마나 많이 뿌리는지 그 친구가 있던 자리엔 항상 그 향수 냄새가 진동을 했어요. 그러다 결국 제 의심이 현실로 다가왔고 그 둘의 불륜 장면을 제가 아닌 제 딸아이가 목격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목격을 했으면 그나마 덜했을 텐데 딸은 아빠라는 사람과 엄마의 친구라는 사람이 안방에서 버젓이 그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된 거죠. 그 충격으로 우울증까지 오게 되었는데 8살인 딸아이한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다시는 그럴 일 없을 거라며 제게 무릎을 꿇고 제발 이혼만은 안 된다며 용서를 구했고 싸가지 없는 돈밖에 모르는 제 친구 X는 저한테 돈을 주며 네 딸 심리상담이라도 다니라고 하는데 저도 미쳤죠. 그 돈을 받고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채 딸아이를 병원부터 데리고 다녔어요. 남편 또한 친구네 공장은 그만두겠다며 이제는 가족만 바라본다고 딸을 보살폈어요. 하지만 한 번 깨진 가족의 신뢰는 되돌이킬 수가 없었고 남편은 또다시 친구를 만나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도 딸의 편지를 통해서였어요. 그리고 이 편지가 딸의 마지막 편지가 되었죠. 딸이 남편 놈과 제 친구 X가 같이 찍은 사진을 지 아빠 핸드폰에서 보게 되었고 그 충격으로 딸이 세상과 영영 작별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 딸의 나이는 고작 14살이었습니다. 계속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치료가 되기도 전에 또 지가 받았던 상처를 다시 받게 된 거죠. 저는 남편 놈과 그 친구 X에게 네 둘 때문에 우리 딸이 그렇게 된 거라고 살려내라고 난리를 피웠어요. 그러니 친구는 증거 있냐며 엄한 사람을 잡고 있다고 했죠. 그리고 남편 놈도 말도 안 된다며 친구는 6년 만에 만나고 단 한 번도 마주친 적도 없다고 하는데 저는 그 쓰레기 같은 인간 둘을 상대할 시간도 없이 딸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어요. 근데 남편 놈이 얼마나 개쓰레기냐면요. 딸이 입간을 하는 그 저녁 시간에도 차에서 제 친구랑 그 짓거리를 하고 있었어요. 저한테는 지는 딸의 마지막 모습을 도저히 볼 수 없다며 나가 있겠다고 했는데 장례식장에서 부모 2분 다 있어야 된다며 급하게 남편 놈을 찾으러 다니다가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죠. 저는 그 모습에 눈이 뒤집혀 손에 잡히는 대로 돌멩이로 친구 X의 차 유리를 박살을 냈고 내가 오늘 니네들 내 손으로 보내버린다고 미친 사람처럼 폭주를 했어요. 그러니 남편과 그 둘은 차 밖으로 나와 그만하려고 말리기 시작하는데 저는 친구에게 다가가 손을 올려 바닥으로 내리쳤고 이러고도 니네 둘이 아무 사이가 아니었다고? 이러고도? 너도 네 엄마랑 똑같이 그 더러운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내 딸 살려내. 이 더러운 년놈들아 내 딸 살려내라고 라고 하니
친구가 제게 다가와 똑같이 손을 올리며 족보도 없는 가난하고 무식한 기집애가 지금 어따 대고 우리 엄마를 들먹여? 네 자식이 널 닮아서 약해 빠진 걸 어쩌라고. 탓하려면 날 탓하지 말고 네 남편을 탓해 기집애야. 저러니 지 남편도 나한테 뺏기는 거지. 그지 같은 기집애 라고 하는데 제가 바닥에서 일어나 다시 그 친구한테 돌진을 하니 중간에 남편 놈이 저를 밀치더라고요. 그만하라고요. 저는 남편의 밀침에 몇 미터 밖으로 나가 떨어졌고 꼬리뼈로 떨어지는 바람에 아무 느낌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리곤 저를 지나치며 이제 그만 이혼하자. 너 이러는 거 진짜 지긋지긋하고 네가 이러니까 우리 서영이가 그런 선택을 한 거야. 라는 말에 이성을 잃었어요. 그리곤 딸의 영정사진 앞에서 너 같은 새끼는 애비 자격도 없는 놈이라며 당장 꺼지라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했어요. 제 친정 식구들 또한 제 얘기를 듣곤 남편을 문전박대했고 마지막 딸이 가는 모습까지 보지 못했죠. 그렇게 저는 남편 놈과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7년 전 그때는 간통죄가 있었는데 돈 많은 친구 기집애는 남편 놈한테까지 비싼 변호사를 붙여주며 제게 제대로 된 증거가 없어 간통을 인정할 수 없다며 초범이라는 집행유예를 받고 처벌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 둘은 제게 아주 보란듯이 재혼을 하게 되었고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자식까지 낳았다고 했었죠. 그렇게 저는 뼈가 저리는 고통으로 7년을 살아왔고 일도 나가지 못해 직장에서 잘려 2년 동안 폐인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단 한 번도 집에서 나가지 않았고 커튼을 치지도 않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이 13kg가 넘게 빠지고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을 때 꿈에 제 딸이 나왔어요. 근데 저를 보며 사무칠 정도로 엉엉거리며 울더라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만 흔들며 엉엉거리는데 그 모습에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싶어 그때부터 백화점 청소일을 하러 다녔어요. 나름 열심히 살며 사람다운 생활을 하니 그 이후로는 딸이 제 꿈에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전 그런 딸을 평생 가슴에 묻고 딸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제 앞에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했던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일하고 있는 백화점에서 전 남편을 만나고 만 거죠. 매번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싶었던 일이 현실로 다가오니 아찔하고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어요. 그것도 남자 화장실에서 마주치게 된 거죠. 저는 항상 남자 화장실 청소를 하러 들어갈 땐 화장실 문 앞에서 청소하러 들어가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데 아무런 대답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재빨리 화장실 칸마다 쓰레기통을 비우고 나오는데 글쎄 제가 있는지 몰랐던 전 남편이 화장실에 들어오게 된 거죠. 그것도 8살 정도 되어 보이는 꼬마 남자아이의 손을 잡고 말이죠. 8살이면 제 딸아이가 지 아빠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나이였는데 저렇게 조그마한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을까 또다시 억장이 무너졌어요. 전 남편도 절 보며 흠칫 놀라 눈이 2배로 커졌고 저 또한 들고 있던 집게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몇 초간의 정적 끝에 전 남편 옆에 있던 남자아이가 아빠 나 급해 빨리 들어가자 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전 남편이 정진아 저기 비워져 있는 칸으로 들어가. 아빠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라고 하니 꼬마아이는 화장실로 들어갔고 저는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 고개를 숙이며 잽싸게 화장실을 나가려고 했어요. 그러니 전 남편이 제 팔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서 들릴 듯 말 듯한 목소리로 아니 당신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전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네가 뭔데 상관을 떨고 자빠져 있어. 네 자식놈한테 네가 한 짓거리 읊어주기 전에 이거 놔 라고 하니 바로 손을 놓더라고요. 그리곤 뒤도 안 돌아보며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날이었어요. 아니 전 남편 놈이 다시 또 저를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처량하게 저를 쳐다보며 당신 얼굴이 왜 그렇게 많이 야위었어? 여태 이러고 지낸 거야? 라는 말과 지 명함을 한 장 주며 힘들 때 연락해. 7년 전에 내가 당신하고 내 딸 서영이한테 했던 짓들 너무 후회하고 반성해.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줄게 라는 겁니다. 저는 그런 전 남편 놈의 얼굴에 명함을 집어던지며 너 왜 이제 와서 꼴값인데
왜 꼴값 떠는 거냐고 라고 했어요. 그러니 울먹이는 목소리로 나 그 집에서 사는 거 사람 대우 받으면서 살지도 못하고 인간 이하의 대우 받으면서 살아. 내가 당신하고 서영이한테 했던 짓 그거 벌 받고 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당신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도 알게 되었고 몇 년 전부터는 당신 생각이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당신 우연히 만나게 된 게 우연이 아니라 그동안 당신한테 했던 거 갚으라는 하늘의 뜻 같아 라며 질질 짜고 있는데 네가 나한테 뭘 해줄 수 있냐고 했어요. 우리 딸 다시 살려낼 수 있냐고 했죠. 아님 돈 몇 억이라도 갖다 줄 수 있냐고 했어요. 그러니 아무 소리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손에 또 명함을 쥐어주며 연락하라고 냅다 도망을 가버리는데 저는 그 명함을 다시 바닥에 던졌고 한참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었어요. 저 인간도 상처받고 있구나, 저 인간도 괴롭구나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흔들렸냐면요. 더 상처받게 하고 싶고 더 괴롭게 하고 싶어 연락을 해봐야겠다 라는 마음으로 흔들렸어요. 그래서 땅에 떨어진 명함을 주워 몇 날 며칠의 고심 끝에 엄청난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바로 똑같이 갚아주겠다는 생각이었죠. 저는 7년 만에 전 남편을 찾아갔고 술 한잔 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을 때 저와 함께 제 집으로 가게 되었고 이 모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 아주 고이고이 간직했고 이렇게 한 번 시작된 만남은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지속이 되었고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씩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딱 10번 정도 만났을 때부터 전 남편 놈이 저한테 완전 푹 빠지더라고요. 뭐 저랑 이러니까 옛날에 연애했을 때가 생각이 난다는 둥, 몇 년 만에 남자가 된 것 같다는 둥. 그래서 저도 이런 전 남편 놈을 살살 긁어 돈을 요구했습니다. 나오지도 않는 눈물을 쏟아가며 당신한테 이혼당하면서 제대로 된 위자료도 재산분할도 못 받고 나와서 반값 낼 돈도 없고 빚진 돈도 못 갚아서 빚쟁이들이 매달 나를 찾아온다고요. 나도 우리 딸 곁으로 떠나고 싶다고 했죠. 그러니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행여나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당신마저 떠나면 나는 누굴 보고 살아야 되냐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이런 등신 같은 머저리였죠. 그러면서 저한테 돈 3천만 원을 주는데 일단 이걸로 빚을 갚으라고 하며 수중에 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이 돈뿐이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지 마누라 몰래 조금씩 돈을 더 줄 테니 기다리라는 말까지 했네요. 근데 결국 꼬리가 길면 잡힌다지요. 전 남편 놈과 만난 지 3달 만에 친구 X가 붙인 미행으로 저희 둘 사이가 발각이 되었고 저는 아주 당당하게 친구가 보는 앞에서 전 남편이랑 했던 모든 사진들을 보여주며 네 남편 이제 내 거 됐는데 어쩌니? 라며 깔깔거렸어요. 그러니 전 남편 놈은 제가 지 사진을 찍은 걸 보곤 기겁을 했고 친구 기집애도 제 휴대폰을 받아들곤 손을 파르르 떠는데 제게 다가와 입에 담지 못할 말을 하는 겁니다. 전 그 소리에 더 박장대소를 하며 얘, 너는 내가 먹었던 거 안 먹었니? 너야말로 먼저 더러운 짓거리 하고 다녔으면서 어디서 깨끗한 척이야? 아, 네 아들도 네가 깨끗한 줄 알지? 네가 이 세상에서 제일 더러운 건 모르지? 라고 했어요. 그러니 표정이 싹 굳더니 자기 아들은 건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저도 그 아이는 건드릴 생각은 하지도 않았어요. 걔가 무슨 잘못인가요? 그냥 먼저 간 제 딸의 한이라도 풀어주고 싶어 그 두 연놈들의 아들을 들먹인 거죠. 저는 그런 친구와 전 남편에게 왜? 무서워? 내 딸한테 그렇게 한 건 다 잊었나 보지? 이 사진들 여러 개야. 요새는 초딩들도 다 핸드폰 가지고 있던데 네 아들 번호 나도 알고 있다. 그리고 네 아들이 어디 초등학교 다니는지 네 아들 친구들은 누군지 다 알고 있지 라고 하니 사재기들 어떻게 하면 그만 멈출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 말에 니네 둘 당장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내 딸한테 찾아가서 진심으로 미안하다고 빌어. 안 그럼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라고 했죠. 그러니 전 남편 놈이 먼저 무릎을 꿇고 친구 기집애는 뒤이어 떨떠름하게 무릎을 꿇는데 그런 친구한테 제대로 꿇으라고 했어요. 어디서 더러운 상간녀 짓은 혼자 다 하고 다녔으면서 깨끗한 척을 하냐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했네요. 그리고 며칠 뒤
딸이 있는 수목원으로 찾아가 내 눈앞에서 사과하라고 시켰어요. 그러니 전 남편 놈은 7년 만에 딸 앞에서 오열을 하며 아빠가 미안하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상간녀 친구도 고개를 숙여 잘못했다고 하는데 이걸로도 분이 안 풀렸어요. 그저 딸한테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어 미안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지난달 저는 한 통의 소장을 받게 되었어요. 상간녀 친구가 저한테 소송을 걸었더라고요. 상간녀 소송이요. 전 남편 놈도 저한테 연락이 와 자기 인생 망했다며 이혼당하게 생겼다는데 빈털터리도 모자라 지금 빚을 지고 쫓겨나게 생겼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냐고 저한테 줬던 돈을 다시 달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어. 이 미친 인간아, 그걸 왜 나한테 달라고 하고 있어. 네가 네 손으로 직접 준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돈 다 썼어. 결국에 너는 네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야. 그리고 너 2번 다시 연락했다간 나한테도 소송당할 줄 알아. 하며 전화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깟 상간녀 소송이요? 위자료요? 저 그 돈 어떻게 해서든 빚을 져서라도 줄 생각했어요. 변호사 사무실 가서 알아보니 보통 3천만 원 정도 청구가 된다고 하는데 그깟 3천만 원? 그 위자료 주고 그 2 쓰레기들 가정 파탄 내고 이혼시켜야 제 눈에 그리고 제 딸 눈에 피눈물 나게 했던 죗값들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사연 들으시는 분들은 어쩌면 제가 너무하겠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는 제 인생과 제 딸의 인생을 버린 2 인간들을 위한 최고의 복수라 생각하고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 또한 떳떳하게 위자료 낼 거고요. 받을 벌이 있다면 달게 받을 생각입니다. 이렇게라도 하니 제 마음이 조금은 아주 조금은 가벼워지네요. 저의 미련하고 우둔한 이야기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은 좋은 일만 있으시길 합니다. 비록 한 많은 여자의 염원이라도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